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선입니다. 네, 다들 잘 결정하셨죠? 네, 내일 배당락일을 앞두고 오늘 주사위를 던진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는 관심사인데요. 오늘 장 초반 관망세를 보였다면 이 오후 들어 전체적으로 치열한 수급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래도 시장에 활기가 좀 생겼습니다. 기관의 매수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치더니 양시장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변국도 오늘은 흐름이 양호했는데요. 특히 간밤 미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와 또 커플링 강도가 가장 비슷했던 일본 증시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반면 중국에서는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외 상장 기업에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눌린 모습 보였고요. 제한된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오늘 계속해서 잠잠하더니 장 후반에 조금 올라 1,188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주의 움직임 오늘 좋았는데요. 이 가격 상승, 요금 인상에 더불어서 이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8일 연속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이 소식 불거지면서 관련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2차 전지 개임주가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올 한해 시장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메타버스 NFT가 오늘 또 강하게 한 번 더 움직여줬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게임 관련주인 컴투스 홀딩스가 자회사 컴투스의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호평을 받으면서 이 메타버스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5G 통신 장비주 반등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탔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이 줄어들며 주춤했던 엔터주 오늘 또 반가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급 공백이 있었던 곳으로 수급이 유입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연말 연시 이 수급의 끝물만 보면서 손실 볼 순 없겠죠. 끝까지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더블클럽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참여 코드 없습니다. 스캔하고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노란 톡방에서 대표님과 계속해서 장중 대비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함께하는 우리 대표님 21년 증권사 노하우, 이 경력의 노하우를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냥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에 더불어서 낱낱이 그 시장의 흐름들, 분석들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대표님께서 공략하는 더블 종목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방송 중에 공개되는 더블 종목도 대응 전략과 함께 이곳에서만 공개하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 더블 종목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가 없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여러분 지금 방송 함께하는 1시간만 참여 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이 방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기회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급의 디데이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수급도 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내일을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오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흐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일 대비 꽉 차게 할 수 있도록 출동 수익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은행원만 아는 개인은 모르는 은행 이용법이라는 내용의 책이 발간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증권회사 직원은 잘 알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에 접목시켜서 전체 시장의 흐름과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6시가 넘었죠. 계좌에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종목들의 대부분은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장은 배당과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만의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전일 새벽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서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좀 약하게 출발했죠. 그리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2시 이후에 시장이 반전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이번 달만 하고 한두 달 더 하고 마무리한다라면 모르시겠지만 나는 주식 투자를 1년, 5년, 10년 앞으로 다 하는 날까지 계속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한다라면 오늘 흐름에서 배당 권리가 마감되고 양도세 이슈도 마감되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이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들 많이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과 흐름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은 흔히 말하죠. 연애 대상자로는 최고이고 결혼 대상자로는 은행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그리고 시장의 내용,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일자와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시청을 하시면서 메모해 주시면서 교육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주식이 3일 결제인 이유는 첫날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6시 시간의 단일가까지 거래가 된 이후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산을 합니다.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정산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해당 계좌에 입고를 시켜줍니다.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 거래를 하시게 되면 세금도 내시고요. 그리고 거래 비용도 납부하시죠. 거래 비용 중에는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비용은 예탁원, 이용료, 거래소 비용, 증권금융과 관련된 그 비용들이 세부적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주식 잔고는 유가증권은 실제로 계좌에서는 전산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일산에 가면 지하 30층 규모의 그 지하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주권의 유가증권이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유가증권은 절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잔고에 있는 자산, 이 자산, 현금 자산은 증권금융의 장이 끝나자마자 예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계좌에 있는 유가증권과 예탁금은 절대 안전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일 결제, 오늘 거래해서 내일 정산하고요. 3일째 되는 날 해당 계좌에 넣어준다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배당을 하는 마지막 날에서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하셨겠죠? 올해 장 마감은 31일을 제외하고 30일에 올해의 장을 마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원 대리 때는 비전산 종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비전산 종목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3 내지 4일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증권회사 직원들이 여름 휴가를 가지 않고요. 겨울에 25일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월 3일까지 신정 연휴까지 해서 하루 이틀 휴가를 활용해서 한 8일 정도 휴가를 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전산화되면서 지금은 납해,
시장을 마감하고 정산하는 휴장일이 하루밖에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일은 납패를 하는 휴장일이고요. 그 이전 3일 결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오늘이 마지막 마감일의 결제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오늘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지만이 내일 모레 해당 잔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신용투자 거래를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죠. 물론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투자 거래를 하실 때 이 부분 아마 모르시는 부분인데 잘 챙겨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일 모레 28일 오늘 매수를 해서 내일 모레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신용이자 굉장히 높습니다. 종목별로의 이자율이 다르지만 통상 10% 내외의 이자율로서의 부과합니다. 증권회사가 이 신용, 미수, 금융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면 매수를 28일에 해서 30일에 매도했다면 여러분께서는 대략 3일 일정의 신용 이자를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5일치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최초에 28일 날 매수를 했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잔고 입고가 되는 시점은 30일입니다. 그러면 결제일,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을 내가 계좌에 잠궈놨습니다. 3일째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3일 거래일을 계상을 해야 되겠죠. 수년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일이 있습니다. 31일 휴일이죠. 토요일 휴일이죠. 일요일 휴일입니다. 여기는 이자만 내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매도가 되어진 잔고가 정산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용이자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5일치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모르셨죠? 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3일 결제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시장에서의 내용을 접목시켜 드리기 위해서 배당. 우리나라 전체 그 상장되어진 종목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대략 1.8%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 세금 내야 됩니다. 죽음과 세금은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러죠. 배당 수익률 1.8% 수준에서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3.8% 배당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이후에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반전한 겁니다.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장 마감 수준에서 지수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배당을 주는 회사는 어딜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증권회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였습니다. 지난해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회사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왜? 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황산업에서 증권사들의 이익치가 극대화되었고요. 지난해 삼성증권이 7.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줬습니다. 굉장히 많이 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오늘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그럼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3.8%를 그냥 그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일 배당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손익을 계산해서 주식을 이후에 배당 투자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만큼의 주가가 빠져서 시작합니다. 내일. 이 부분 감안하셔서 배당락을 참고하셔서 매도 시점으로서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주가 왜 움직이지 못하였는지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배당을 많이 받는 이 주요 대주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투자 규모가 크신 분들 있죠. 100억, 500억, 1000억 단위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배당 수익금이 2천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세금, 주금과 세금은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죠.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에도 많이 투자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율이 올라가는 것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배당 시점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대목입니다. 오늘, 어제, 그제 그리고 12월 주간에 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했는지. 오늘 개인이 유가증권시장 거래소시장에서 2조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1조 원 매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틀 빼고 18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매도를 했습니다. 왜 개인이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주식을 많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왜 12월에서만 유독 엄청난 규모로의 매도를 진행할까요? 주가는 왜 안 움직일까요?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 나타납니다. 올해 정확히 아셔야지만이 내년에 이 흐름을 보고 내가 투자해서 원활하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나는 주식이 있어.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우량주야. 배당 당연히 주겠지. 더블클럽이 1.8%가 평균 배당 수익률이래. 2%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결산 월에 따라서 배당 시점이 다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3월 결산 법인도 있고요. 9월 결산 법인도 있습니다. 해당 결산 월에 배당을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9월 결산 법인에 포함되어 있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네들은 1학기가 우리의 2학기, 그러니까 가을 시즌 1학기입니다. 우리는 일본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12월 결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산 월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임시주총,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주총에서 확인을 받아서 3월에 배당 금액을 확정하고 4월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4월 말이 됐는데도 왜 배당금이 안 들어오지? 이런 분들은 결산월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오늘 주가 그리고 최근의 주가 현상 상황 하에서 주가가 계속 그 압박 과정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일장에서 흐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까지 내 종목이 빠졌는지. 악재도 없어요. 주가 빠져. 언제 갈지 모르겠어. 외국인 사고 있어. 기관도 들어오고 있네. 근데 주가는 빠져. 이런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주 양도세입니다. 대주 양도세는 앞서 말씀드렸죠. 자산가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도 부담을 느끼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낍니다. 왜? 10억 이상을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20에서 30%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수익에 대해서 내 주식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계, 존속, 장인어른, 아버님, 와이프, 우리 애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주요 종목, 자산가들이 주요하게 투자하는 종목들은 몇 종목 안 됩니다. 시총상위 20개 종목 내에서 대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전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흐름 자체에서의 단기 갭이 생기면서 틈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으로 틈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공짜 점심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지난해 주가입니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 셀트리온, 이거는 무조건 50만 원 가는 종목이야. 사업 전망도 좋고 비전도 좋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 이거 장기 투자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1년이든 2년이든 50만 원 갈 때까지 60만 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거기 이유는 성장성과 기업 가치 확장성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트렌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집중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시총 상위 20개 종목 내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또 배당 관련해서 똑같은 시점에서 흐름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에도 28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양도세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 이 그 고액, 거액 큰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매도, 마지막 권리가 발생하는 날 공격적으로 매도했죠. 왜? 여기서 팔고 그 다음 날 사면 양도세 부과가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배당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위치로 10%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장 흐름에서의 종목들 잘 보시면 됩니다. 최근 주가가 압박되었던 카카오도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압박 현상에서 그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해제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배당, 양도세 어려워. 내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종목 투자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시고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 설명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HMM 바로 말씀드려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더블클럽 왜 히든 종목 얘기했는데 주가 빠지는 거야? 왜?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왜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HMM 오늘 주가 빠졌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노란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와서 해당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한 앵커가 자세하게 해당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앵커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수급이 변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일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힌트들, 그에 맞게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짤 수 있는지도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요. 대표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란톡방에서도 이 1시간 50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이니까요.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없고요. 언제나 이렇게 열려있는 방이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이 시간 1시간만 열려있고, 사실 요즘 같은 시장 변동성도 워낙에 짙고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짙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싸울지 전략 짤지 너무나 힘든 장입니다. 방송 50분 짧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입장하셔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장중 대비 대표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입장하시면요. 앞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시장 흐름 파악부터 귀에 쏙쏙 박히는 투자 전략 그 포인트들 낱낱이 이곳에서 공개하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전략들 여러분의 전략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MM이었죠.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제대로 AS 해주겠다.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물어봐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른 오셔서 지난주 히든 종목까지 다시 한번 기회, 그 재전략 한번 여러분의 전략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체할 시간이 없겠죠? 그럼 대표님 만나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목표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알고 가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펼쳐질지 조그마한 힌트나 내용을 알고 가면 편안하게 투자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더블클럽의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HMM을 말씀드렸고요. 이 HMM 주가 흐름이 최근에 오늘, 어제 하락폭이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당 흐름의 전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HMM의 주가 롱텀한 긴 흐름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었죠. 그 바다를 통해서 배달하는 회사입니다.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배달하는 회사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경기 호황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6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주가도 3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판단해 보면 와! 라고 할 만한 그 고가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이 회사가 그 물동량을 잡기 위해서는 선사, 그러니까 미리 배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배를 예약해야 되는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배 운송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10,000원, 20,000원이었던 운송료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높은 가격에 몇 년치의 운송량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후에 경기가 수직으로 급냉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물동량이 줄고 그러면서 수요가 줄면서 이 회사의 적자가 누적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정관리, 기업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계속 회사의 영업구조 측면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다가 지난해에서부터 경기 활성화를 측면으로 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실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적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해 9,800억, 올해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해 9,800억, 2010년경에 영업이익 6천억이었습니다. 주가 3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9,800억이었습니다. 올해 6,800억이 아닙니다. 6조 8천억입니다. 우리가 상장기업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못 갈까요? 이유가 있죠. 실적 전망 가시화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부정적인 이슈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년 이후 내후년부터의 세계 경기가 다소 다운사이즈, 그러니까 플랫하게 그 연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물동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5년, 6년 동안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계속 은행 부채를 끌어다가 회사를 운영을 했겠죠. 그리고 높은 가격에 잡았던 운임, 이거를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부채가 발생을 해서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부채가 7조 원 규모의 지금 현재 그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환사채 우려가 있습니다. 그 채권단위 정부죠. 산업은행이 채권단위입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담의 흐름으로 해당 종목이 워낙 경기도 좋고 흐름이 좋은 반면에 주가는 다소 정체되고 흐름이 제한적인 움직임에서의 흐름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왜 안 움직였는지, HMM이 오늘 왜 주가가 빠졌는지 이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내용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해석해 드릴 겁니다. 지난해 HM 대장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업황과 기업 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 앞으로 전망치 좋을 거야. 거액 자산가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많이 샀어요. 나는 몇 년 동안 가지고 갈 거야. 이 회사 살아났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제 오늘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최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100만 주 매도했고요. 며칠 전에 또 100만 주, 90만 주. 반면에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양도세 관련해서 주요 주주들이 물량이 많은 사람들이 최근 내에 대략 한 6일 흐름에서 3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키포인트, 그럼 무조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일단 오늘까지 하락은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일 올라야 됩니다. 주가가 28,000원 수준까지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상황에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라고 하는 게 가더라도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책임지고 AS까지 말씀드립니다. 손절 가격 25,000원, 단기 주가 회복 27,000원 회복되는지 판단. 이 템포, 타이밍 잡아주시고요.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오늘 중요 이슈에서의 내용들 반도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시장 이슈들 많았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자리를 바꿔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고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28일, 2021년의 마지막 화요일, 오늘 김대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독 오늘 노란톡방에서 방송 50분 짧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대표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만 이렇게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노란톡방만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얼른 입장하셔서요. 또 오늘은 HMM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짤 수 있는지 AS도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참여 코드 없습니다.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사실 HMM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다시금 기회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곧 공개되는 더블 종목 외에도 오늘은 무려 2가지의 더블 종목을 가져가는 것과 같을 텐데요. HMM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있고 전략 짜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은 2가지의 더블 종목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대표님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열정적인 강의. 네. 그 인기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네. 그래서 또 마지막 주잖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정들이 공존해요. 이제 내년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고 사실 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도 걱정도 많을 텐데 그래서 그 설렘을 더블로 이어갈 수 있을 오늘의 더블 종목 또 네. 어떤 아이로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약간의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생산되는 제품이 자동차에도 쓰이고 가전제품에도 쓰이고 여러 우리 생활 필수 요소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운용이 되죠. 그쵸?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 전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 파장이 달리합니다. 발전소에서 집안 전기까지 오기까지 이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기가 다르면 가전제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미지를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까? 네, 네.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갔지만 네. 그래도 고민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더블 종목 아인데요. 바로 4글자입니다. 어떻게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 간략하게 또 뒤에 준비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림 힌트로 임팩트 있게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220볼트를 통해서 전기를 유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220볼트에 오늘의 히든 종목 있습니다. 네, 전기를 유입합니다. 그럼 이 더블 종목으로 우리는 수익을 유입해야겠죠.
얼른 이 더블 종목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그림 힌트로도 오늘의 더블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이 열리고요. 그 링크가 이곳에서만 공유됩니다. 그 무료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더블 종목 명 공개 그리고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매수매도 타이밍도 이곳에서만 함께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오늘은 더블 종목이 2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HMM, 더블 종목이었던 HMM도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전략까지 오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2가지 종목 연말 두둑하게 한번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진짜 종목으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오늘의 시장 흐름에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 제가 대표님께 하나하나 질문을 해볼 텐데요. 사실 대표님 오늘 시장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 단순히 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잘 가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매수세를 보였는데 네.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네. 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코스닥이 잘 간다. 상승률이 높다.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 시장은 상승 종목이 500개였고 하락 종목은 300개 정도 됐습니다. 코스닥은 600개 동일한 내용에서의 상승 하락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거래소 시총과 코스닥 시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상장 종목의 전체 주가와 상장된 주식을 곱해서 금액을 따져볼 때 거래소는 대략 2,200조 원이 됩니다. 종목은 700개가 되고요. 코스닥은 종목은 1,200개 종목이 되는 반면에 시총, 그러니까 전체 종목을 주가와 발행 주식을 곱해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440조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시는가요? 480조. 맞습니다. 480조. 삼성전자 단일 한 종목보다도 코스닥 전체의 시총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추해서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작다,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방향은 똑같습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거래소는 형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갑니다. 엉덩이가 좀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90% 정도가 개인 그렇죠. 투자로에 진행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오늘 코스닥이 있었는데 거래소는 다소 느렸어.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가져가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위험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 흐름으로 대응하시고 코스닥이 먼저 가지만 형이 바로 뒤따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형이 또 멀리 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을 할게 그 바로 또 뒤따라올 우리의 형님 사실상 우리 시장의 형님은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들께서 어려워하는 질문이자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네. 아니, 도대체 그래서 내년은 누가 시장을 주도하냐라고 네. 많은 질문을 하는데 언제나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네. 움직일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또 파일을 넓혀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래 소재주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로봇도 파일을 넓히면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전망을 짚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반도체가 2022년에는 움직여줄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럼 그 관련 종목을 사실 관심 리스트에 이렇게 놓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관심 종목을 어떻게 포트에 구성해서 전략을 짤 수 있는지 방법도 힌트를 주신다면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을 사실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서 투자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반도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기본적으로 시장의 버팀목과 상승의 동력 장치가 되겠지만 이제는 반도체 내에서 좀 구분하고 세분해서 종목별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내용에서의 종목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소부장 이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부장으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했던 메모리 분야의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협력하는 기업들과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소부장으로 세분화하셔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은 이미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2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평택에 또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스위스로부터 오더를 4년 만에 오더를 맞아요. 받았죠. 이런 내용에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면 지난해까지 흐름과 올해 앞으로 내년도의 흐름을 가져갈 때 반도체이되 내용은 좀 다른 구성의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그 키워드는 반도체다라는 의견은 여전하지만 그 안의 내용, 패러다임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 흐름을 제대로 타야 진짜 종목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 흐름들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통 입장해서 대표님과 함께라면 그 진짜 종목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저희랑 연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까지 든든하게 한번 대응 전략 대표님과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또 앞서서 삼성전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상 엉덩이가 가장 크고 우리 시장의 큰형님답게 그런 흐름이 시장에 또 주도를 이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또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이 로봇 시장 자체의 탄력이 무척 강해졌는데 어제도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이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대표님 이제는 이 반도체가 뭐 단순히 컴퓨터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넓히면 뭐 AI, 자율주행, 뭐 이 로봇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주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봐야 되는 섹터인 만큼 로봇은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로봇의 전망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야 맞아요.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이 안 나갑니다. 전망은 박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은 동일한 의미로의 해석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자율주행? 반도체 아닐까요? 첫 번째 통신입니다. 아, 통신. 통신이 맞아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자율주행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보안? 두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이어야 됩니다. 내가 적절하게 이 운용 체계를 작동할 가져야 때 되니까. 자율주행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입니다.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그쵸. 카메라가 자율주행이고 로봇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흐름으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은 떼내고 말씀하신 로봇만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이 자율주행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로봇은 이족 보행입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은 바퀴가 4개 달렸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로봇 투자에 대해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족 보행, 두 발로 걷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삼성에서 매년 4월 달에 그 관련한 내용의 로봇들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도우미 로봇, 또 작업장 일하는 로봇들, 뭐 이런 등등의 로봇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족 보행 관련한 로봇주들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세 종목이 있습니다. 로보티스, 로보스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 머리로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이 테슬라가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죠. 그렇죠. 얼마나 빠릅니까? 2030년도까지 해서 100만 대를 한 대당 1억 하는 이 도우미 로봇,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10년 걸렸습니다. 2008년도 화성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는 2018년도부터 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지금은 완전한 바닥에서 흐름입니다. 다만 우리가 7년, 8년, 9년 흐름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흐름 내에서의 단기 움직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2008년에
전기차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대표님도 합의를 잘 못 보셨나 봅니다. 전기차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앞으로도 10년이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 저처럼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대표님께 또 개인적인 질문. 네. 대표님 그럼 향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네. 지금 로봇 들어가십니까? 미래를 보고 조금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 조금씩.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 진정한 로봇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정한 로봇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서 지금의 주가가 60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20년을 보고 투자한다, 10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할 때 로봇주 가능한 섹터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너무나 가능한 sek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비중을 조금씩 넓혀가야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아직은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종목들은 진짜 이 관련주라고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10년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10년 내내 저희와 함께 하면 되겠죠.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참여 코드 없이 바로 입장만 하면 됩니다. 네, 21년 이 증권사 노하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2008년 이 전기차의 산 역사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 머리와 가슴으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 대표님과 함께라면 타협 가능하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이 로봇 관련주의 이야기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해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도 오랜만에 게임주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실 올해 키워드였죠. NFT 메타버스. 맞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여졌는데요. 아직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짚어주신 대로 가시화된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대감만으로 너무나 큰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름세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이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미리 바라봤을 때요, 대표님은 과연 이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더 두실 거 아니면 아직은 조금 꺾일 수 있다. 지금은 너무나 고점이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위메이드 기준으로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12만 원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변곡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주가의 갈림길 포인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흐름은 제가 짧은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 게임주에 대한 변곡점과 흐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인지 아니면 속임수의 반등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성공 투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위메이드를 예시로 한번 게임주 전반적으로 전망 짚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변곡점 나올 수 있다, 그 전환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게임주 내년의 전망까지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싹 스캔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만 하면 됩니다. 자, 대표님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꽉 차게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알차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잘 하셨고요. 내년장 좋습니다. 네. 네, 내년장 좋습니다라고 빠르고 굵게 한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좋은 전망 여러분 더블 종목과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종목 꼭꼭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두시고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만 스캔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더블 종목 바로 가져가시고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오늘 HMM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니까요. 그 링크 이곳에서만 공유되니 오늘 오후 8시에 열리는 무료 교육까지 꼭 들어서 여러분의 포트에 진짜 종목 가득가득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